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지금 요런 것을 먼저 좀 듣고 싶으실 텐데, 두 가지씩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이게 예전에 방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겪었었던 그런 느낌으로는, 이게 대체로 그냥 종목을 주고, 에이, 올라갈 거야, 냅둬.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턱대고 그냥 냅두면 안 되거든요.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든지 뭐 좀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대체로 다른 이런 이게 카톡방이라든가 뭐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냅둬라, 결국에는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저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웬일 떴어? 지금 뭐 지하실 뚫고 뭐 저기 뭐 지옥까지 갔다 오려고 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얘가 이제 요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됐다. 그럼 여기서 냉큼 잘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런 자리에서 여기 살짝 깼어. 이제 요 날 딱 식별이 된 거지. 여기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는 선제적으로 손절하는 게 맞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전량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요. 요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 이제 악재로 보였었던 이제 표면적인 악재들을 좀 다 노출을 시켜보면, 당장 이제 우리한테 당면해 있는 이런 악재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그런 악재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보이지 않은 악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악재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 뭐 있습니까? 헝다 문제 있죠? 그리고 지금 달러가 강세예요. 지금 1189원까지 갔던가요? 지금 거의 한 1190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00원을 거의 근접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자꾸 이제 미국 그러는데, 뭐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연방정부 그 예산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가 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폴트 오게 되면 이제 셧다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동사무소와 구청,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일단 일시중지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헝다뿐만 아니라 석탄 문제 때문에 이제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이슈, 그것 때문에 이제 석탄 수입을 좀 중지했죠. 이제 가끔 이제 히토류 같은 것을 이제 수출을 막는 경우는 있었지만, 니네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석탄 안 사줄 거야. 근데 이거 중국이랑 호주랑 얘기를 하면은 1대1로랑도 연결이 돼요. 이제 약간 좀 더 뒤로 가야 되는데, 그 호주 정부에서 얘들 요거 이거 하고 있는 거 이때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분위기 파악을 조금 빨리 했어요. 호주 지역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주변 지역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하여튼 그쪽 나라들의 이제 중국 자본이 쭉 뻗치다가 호주까지 이제 이르러서, 호주가 이제 빠르게 중국 손절하면서 생긴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랄까요?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긴 한데,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석탄 수입을 안 하겠다,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렇게 돼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있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어진 또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악재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고, 이제 플러스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걱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이제 헝다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이걸 내버려둘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니까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산당에서 헝다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공산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국유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뭐 회사를 좀 쪼개가지고 뭐 다른 국유 기업들이 좀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빠르게 부도 처리를 하고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탕감을 하든가, 뭐 이런 방법도, 결국에는 중앙 정부에서 이걸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회사가 헝다의 뭐 자회사를 좀 일부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은 약간 좀 소강 상태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아직 정리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탄 문제는 버티고 하다가 뭐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하느니 뭐 그렇게 했었다가 근데 결국에는 석탄을 싣고 있는 수출선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못 넘어온 게 아니라 수출을 하려고 이제 배를 가지고서 중국 근해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거 마지못하다는 듯이 그러면 우리가 수입해 줄게. 약간 수입 우리 수입 다시 좀 줄래?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다 같은 의미인데 그 말의 차이가 있죠. 마지못하다는 듯이 그럼 그냥 받아줄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석탄 수입을 다시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190원이 넘었네요.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그 미국 간의 원달러 환율을 주로 생각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자면 결국에는 한국이랑 미국이랑의 관계를 가지고서 달러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이랑의 환율도 이렇게 구분을 짓죠. 이거 이제 원 위안에 대한 환율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요게 있어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안과 달러의 가치, 요걸 조금 봐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을 그렇게 키워놨고, 또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기술 요구를 했고 또 패권으로 이제 약간 좀 싸움이 번졌죠. 아직 이제 군사적인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1등이다, 우리가 1등이다. 근데 예전에 이제 미국이 일본이랑 한번 붙었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 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까지 지금 가고 있고 러시아는 USSR이 붕괴됐죠. 아예 그냥 다 해체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해체시킬 것이냐. 결국에는 21세기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좀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요 위안 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표들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그 지표 중에 하나, 요 녀석도 봐야 되지만, 지금 요것도 8위안 1달러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요것도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요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미 올라 있다? 그럼 앞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외화가 들어와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앞으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부터 과거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부터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대략 한 119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딱으로 볼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업종 종합 차트에다가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쭉 우상향해 온 이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표를 추가해서 환율을 한번 넣어볼게요. 환율을 원 달러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Y축 별도 합치지 않고 그냥 따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조금 진하게 뭐 주황색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과거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와는 반비례합니다. 서로 안 맞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내려갔고 원달러 환율이 제일 높았던 시점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꽤나 높았던 자리들, 요런 자리들이거든요. 요런 자리들, 꽤나 높았던 자리들입니다. 요런 자리들. 자, 이렇게 보자면, 앞으로, 지금 요 높았던 자리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로부터 더 올라갔느냐, 더 내려갔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높죠. 지금 이 자리는. 여기랑 비교를 하면 높잖아요. 근데 높지만 반대로 거기서부터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높지만 내려갔다. 높지만 내려갔다. 높지만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은 거기서부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기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네? 굉장히 높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았던 시점으로부터 그럼 거꾸로 지수 상황을 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었던 구간부터는 반등이 나왔어요. 또 이렇게 뒤집어 보자는 얘기죠. 아까 그림으로 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 폭락하네. 원달러 올라가니까 지수 폭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과거 시점이고 현 시점에서 이미 달러가 올라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앞으로는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높다. 올라간다. 높다. 올라간다. 높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좀 잘 보시면 높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똑같더라도 환율만으로도 환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종목을 들고만 있어도.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미국 주식 사놓고 있는데 그냥 뭐 환율이 변경이 되니까 뭐 주가는 거의 움직이질 않아. 0.4%, 0.5%막 이거밖에 안 움직이는데 뭐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꽤나 높아요. 지금 1200원을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예전 데이터까지 좀 보려면 환율 차트를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뭐 한 3년치의 환율을 보자면 1200원을 돌파했었던 구간만 봅시다. 그러면 좀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1200원을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1200원을 넘었던 적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1200원을 넘었던 적이. 자, 근데 자, 지금 1200원 근접까지 거의 왔습니다. 1200원 근접했었던 요 자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자면 여기 요런 구간들이에요. 근데 여기 내려가고 있는 자리니까. 내려가고 있는 자리면 더 좋지. 근데 여튼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들을 보자면 지금 자리를 그러면 지수에서 똑같은 자리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요 자리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 지금 요 자리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 여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자면 오늘의 지수 상황은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한 것은 뭐다? 지금 팔면 뒤진다. 그러니까 미리 잘랐으면 모르겠어. 미리 잘랐으면 이거 내려갈 것 같네. 지수가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잘라 놓을까? 여기서 여기서 자르든 스탑을 걸어놓고 거기서 잘랐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른 게 아니라 지금 얻어 맞았어? 그럼 지금은 존버해야지. 그러면 이제 악재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아. 하지만 높은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199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1200원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갈 수도 있지만 1200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적은 거의 없더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지난 3년간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지금 미국에서 왜 싸우고 있냐면 작년에 1조 2천억 달러였던가요? 여튼 부양책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만큼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에다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보자니까 이것을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 이걸 좀 잘 모르겠다. 정부가 어떻게 좀 잘 끌고 가고 있나? 이걸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맨날 왜 언론에서 그걸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부채가 너무 많아. 맨날 빚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국민 지원금 주고 이러면 되겠니?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런 보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필요했고 또 일자리를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일자리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또 지원금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공화당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보자면 특히나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공화당이 또 차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하원 위주로 구성돼 있고 공화당은 상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에 합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기사가 나왔죠. 문제가 됐었던 건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는 복지 예산 빨리 승인을 해달라. 그리고 부채 한도를 좀 상향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건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어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에 따른 디폴트를 일단 막자. 이게 1번. 그리고서 이제 2번이 사회복지 예산만 합의를 하자. 그리고 어제 나온 이슈가 이제 뭐냐면, 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는 이제 대동적인 합의가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나온 것이, 일부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그 이제 부양책에다가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정도는 합의해 줄 수 있어? 이제 요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 상황,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됐다 할까? 요거는 악재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악재 얘기하고 있는 거고, 좀 호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자면, 북한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썩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요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이 코로나 환자들이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셧다운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만큼 풀리겠죠. 다시 리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됐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많이 올랐긴 했지만 기업의 가치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백신 이건 보이는 악재죠.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치료제가 이제 머크사가 먹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백신 관련주가 좀 급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수가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것은 지수를 보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폭락하네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물론 다 내리긴 했지만 다 폭락 막 종목마다 3%, 5%막 8%막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백신 관련주들이 좀 세게 내렸어요. 10%, 20% 이렇게 내렸고 또 어제 뭐 AB프로 같은 경우 아니면 뭐 HK 같은 경우 뭐 치료제 관련 종목, 머크 관련주라고 또 엮여 있죠. 그런 종목들이 또 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신 관련주는 내려가겠지만 결국에는 치료제 관련주들은 또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얘기 듣고서 또 치료제를 그럼 사야겠네? 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치료제 관련주 사세요.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리오프닝, 코로나에 대한 이런 리오프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고 또 천연가스가 거의 한 4배, 5배까지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또 글로벌 공급망이 또 풀리고 그러다 보면 또 원자재 문제도 또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다른 문제는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고 백신에 대한 주가 하락도 부분적이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것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원자재에 대한 부분 이게 좀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분 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라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가 또 늘어야 되는 부분 또 그거 하나 정도는 좀 남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 요 금리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좀 하다 보면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